여러분의 말 못할 법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친절한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남국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의 사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네. 그동안 썼던 데이트 비용 전부 내놔! 내가 빌린 돈도 아닌데 이제 와서 돌려달라니 너 너무 웃긴다? 너랑 사귀면서 쓴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안 주면 고소할 거야. 그런다고 무서워할 줄 알고 고소하려면 해. 나 돈 못 줘. 아니, 연인 사이일 때는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살다가 이렇게 되는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 나이가 있으신 분들. 예. 김성수 앵커님처럼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요. 근데 요즘에 정말 젊으신 연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사례로 상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 똑같은 비슷한 사례로 상담을 한 경우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같이 연인 사이에 썼던 그런 사이에 해외로 연인 사이에 여행 많이 가잖아요. 예. 여행 경비와 관련해서 네가 내라 내가 내라 이런 경우도 많고요. 아니, 그럼 왜 써? 아니, 못 갈 거면 안 가야죠. 네, 사랑했을 때에는 그렇지만 예. 나 안 좋은 감정으로 헤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썼던 돈과 관련해서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 일단 이거 돌려줘야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연인 관계에서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것은 그게 무슨 헤어지면 다시 돌려주라라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준 것이 아니라 예. 그냥 무상으로 정말 내가 사랑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예. 법률상 용어로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증여?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돌려줄 의무가 법적으로 없고요. 근데 증여가 너무 비싸거나 크면은 세금 내야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와는 상관없이 증여세. 예, 아닙니다. 뭐 간단한 이런 어떤 현금이나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국세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고요. 예. 법률적으로 줘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 돈은 빌려준 돈인데요. 예컨대 제가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해가지고 치료비가 필요하다면서 200만 원,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꼭 갚을게 이런 카톡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연인한테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돈은 갚아야 될 돈입니다. 예.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쪼잔해졌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니, 헤어지면서 여자친구한테 드린 돈이라도 받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남자들이 많다는 게 좀 개탄스럽습니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사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요. 네. 이별 통보를 하자 20대 여자친구한테 30대 직장이었던 남성이 돈 1,000만 원,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뭔가 해준 것들을 갚아라라고 하면서 지불각서까지 심지어는 받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이런 사람하고 사귀지 마세요, 진짜. 사귈 때는 몰랐을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는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지불각서를 근거로 갚겠다라고 하는 지불각서를 근거로 해서 1,000만 원을 갚아야 된다라는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 지불각서 자체가 피해 여성이 진의로 자신이 마음으로 진정으로 갚겠다라는 의사로 작성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렇죠. 대금 청구 패소 판결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사례죠. 네, 얼마 전에 작년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죠. 방송인 김정민 씨의 전 남자친구, 굉장히 유명한 커피숍의 사장인데 사귀는 동안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인 10억 원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중에 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 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은 여러 가지 연인 사이에 썼던 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청구 원인이 섞여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정신적인 뭘 했어 위자료나 이런 것까지 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받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니, 돈도 그렇게 많은 사장님께서 도대체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전에는 이렇게 그 데이트를 할 때 되게 남자가 되고 그런 게 아주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식으로 아주 지저분한 문제들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서로 통장 만들어서 같이 돈 똑같이 넣고 그거 갖고 쓰는 그런 일들이 많다면서요. 네, 데이트 통장인데요. 김성수 평론가님 혹시 데이트 통장 만들어 보셨어요? 제가 그냥 다 내거나 아니면 저 상대방이 다 내주거나 그랬어요. 그게 사실. 요즘 젊은 사람과 젊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인데요. 요즘 젊은 연인들은 전부 다 이제 데이트 통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다 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 어느 한쪽이 직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쓰는데요. 헤어지고 나면 누구 거냐는 거죠. 헤어지고 나면 이것은 각자 지분에 따라서 예컨대 6대 4로 각출을 해서 넣었다라고 하면 그 지분 비율대로
있는 금액을 나눠 가지고 가지게 아하, 되는 거고요. 예. 만약 이것을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써버렸다라고 하면 횡령죄가 돼버립니다. 횡령이에요, 이것도. 네. 아, 이것도 공금이니까. 네. 아, 그렇군요. 아니,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인데, 나 이제 너랑 만나기 싫어. 헤어져. 이랬더니 갑자기 차에 강제로 태워가지고, 뭐, 내려주지 않고, 뭐, 막, 위협도 가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러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네, 거죠? 이거는 당연히 처벌되는데요. 예. 실제 실생활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 지난해 2017년 12월 10일경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20대 남성이 연인과 이렇게 안 좋게 헤어지니까 연인을 설득하겠다라고 생각이 있었던 것인지 서울에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전 여자친구였죠. 전 여자친구를 데리고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여자친구는 할 이야기 없다고 하는데도 차를 몰고 강릉까지 가버립니다. 예. 중간에 내 여자친구가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그 말을 결국 무시했고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처벌될 것으로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감금죄로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수사부터 구속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다 데이트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화가 나서 막 따귀 때리고 이거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것도 역시 처벌을 받겠죠. 네, 역시 처벌을 받습니다. 상해죄 또는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따귀 한 방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 이 따귀를 때렸는데 입술이 터졌다거나 아니면 이가 흔들렸다라고 하면 또 상해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이 선고 형량이 더 자체가 또 굉장히 올라가고요. 그렇죠. 또 드라마 보면은 영화 보면 물을 이렇게 확 찢긴다거나 아니면 김치로 이렇게 탁 때리는 거 보셨죠? 요즘에는 뭐 돼지갈비로 때리는 장면도 나왔어요. 네, 너무 자극적인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손이 신체적인 접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물을 끼얹는 것도 역시 유형력,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기 때문에 폭행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폭행으로는 크게 벌금형 이상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해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직접적인 폭행을 하진 않아도 물을 끼얹거나 하지 않아도 이 협박 문자 보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한 뭐 안 갚음하려고 무슨 편지 보내고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되죠. 다 문제가 됩니다.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자친구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겠다. 아니면 내가 너 지켜보다가 너 결혼할 날짜 아니까 결혼식장에 찾아가가지고 잘 되나 보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다 잡혀오면 수사기관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그럴 생각이 없었다. 나는 진짜 그럴 생각이 없었고 그냥 해본 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상당히 그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렇게 협박죄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의 사례를 한 줄 법률로 이제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연인 간의 여러 가지 데이트 폭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는 동안에 할 것 같은 징조를 보입니다. 예컨대 내가 집에 일찍 들어가겠다고 하면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어딜 가냐고 하면서 집착을 하고 못 가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행동을 보이는데요. 이게 사랑하는 사이에는 사랑인가라고 고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고 연인에 대해서 행동을 통제하려는 그런 어떤 강압적인 성향을 보인다라고 하면 조심스럽게 헤어질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남국 변호사 같은 분을 선택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저는 그런 문제 전혀 발생하지 않고요. 그렇죠. 저는 모든 것을 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연인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어서 아예 연애를 못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바빠서 못 했는데요. 저 올해 꼭 결혼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송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네요. 오늘도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 즐겁게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